자, 북한의 움직임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미사일을 얼마만큼 배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김정은 교수님. 이 지금 북한의 전방 지역.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미사일들이 배치되고 있다는데 어떤 무기들입니까? 자,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세 가지입니다. SA-2, SA-3, 그다음에 SA-5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SA-2, SA-3는 뭐 이게 고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다. 네. SA-5가 굉장히 그 고도가 높고 사정거리가 길고,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의 함정이 미국의 공군기가 좀 멀리 좀 지나가도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거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위력이 되는 미사일들인가요? 저게 이제 SA라는 게 Surface to Air라서 땅에서 하늘로 쏟아 지대공 미사일인데 소련제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과거 중동 전쟁에 이집트전에서 시험 받고 그다음에 월남전에서도 보였는데 그 미사일 공격용 하는 그 요격 미사일 정도는 아니고 네. 전투기가 공격할 때 네. 전투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성능 미사일은 아니군요.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근데 전투기에는 그래도 비록 몇 번 효과적인 게 입증된 바가 있는데 저게 좀 많이 좀 구식입니다. 1950년대 내리 60년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김기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미사일은 첨단 미사일은 아니지만 항공기들이 공격을 해올 때 격추시키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미군의 선제 공격을 우려해서 이렇게 미사일들을 많이 배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군이 비행기로 평양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휴전선과 동서해안에다 쭉 이렇게 미사일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이제 비행기도 격추하려고 그러지만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방어를 위한 지금 배치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이 가도 이게 아음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이더만 걸리게만 하면 저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SA-2, SA-3는 정말로 한 50년 내지 60년 전에 개발된 미사일이라서 이제 미국의 첨단 미사일을 격추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래요? F-22나 F-35 같은 스텔스기는 뭐 전혀 격추할 수가 없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거 배치해봤자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쏘면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저 미사일 수 다하면 한 350기 정도 되거든요. 저 미사일만 찾아가서 그대로 자폭해갖고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키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먼저 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전쟁이 개시되면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던 하기 전에는 먼저 방공망부터 제압을 하는데 먼저 북한도 포를 쏘고 우리도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미사일과 대포병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비행기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공망을 먼저 제압하고 무력하는 물론 스텔스기도는 문제 없지만 몇천 발, 몇만 발이 왔다 갔다 하면 대수납 보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이 공중에 보면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있고 포병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을 제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하고는 좀 비교해보면 성능이 우리가 월등히 좋은 게 맞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이더라든가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인 패트리어트2하고 SA-2, SA-3하고는 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북한 그 미사일은 핵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이 아니고 주로 전투기에 대응하는 거고 우리 패트리어트는 요격 미사일을 우리가 북한과 가지고 있는 거는 호크와 나이키 그다음에 또 천궁이라고 철매새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저거는 좀 많이 구식입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선제 타격에 대한 보고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얘기하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2,500만 인구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인구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만약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북한이 이게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희생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희생자 일부는 이 미국인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28,0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의 300mm 포탄의 경우에는 평택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어서 이 미군의 피해도 있을 수 있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그 보고서 가운데 네. 북한이 우리 남한을 포격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사상자가 나오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한 보고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 믿을 만한 내용입니까? 민간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인데, 네네. 뭐 1시간당 북한이 저렇게 4,000발을 발사하면, 네. 1시간 안에 뭐 2,811명이 하루 만에 6만 4천 명이 사망한다 그러는데, 저거는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네. 기습을 허용했을 때, 아하. 북한이 주로 휴전선 북방에 네. 약 170mm부터 300mm 방사포라 그래가지고, 네. 사거리가 40에서 60km가 제일 많고, 멀리는 200km까지 날아가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지만, 북한이 포를 사격할 때쯤 되면 우리가 먼저 일주일 전이나 최하 48시간, 72시간 전에 알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다 지하 방가로 다 대피하고 지하철 많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루 만에 저런 방사선포의 70% 정도 80%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런 결과는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북한의 170mm 자주포나 네. 236mm 방사포가 산 뒤에 터널을 뚫고 숨어 있습니다. 아. 이게 밖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무인기든가 아니면 미국의 U2기가 그걸 이제 잡아냅니다. 잡아내기 네. 때문에 벌써 쏘려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첫 발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첫 발은. 그러나 첫 발도 대부분 다 뭐 막을 수 있겠지만은 일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발부터는 속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이 중국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기는 말을 했습니다. 자, 환구15.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외과적 수술식 타격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먼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거의 뜻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 절대로 반대한다라는 네. 게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그 소리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외과 수식 타격이라는 것은 미국의 F-20이나 F-35가 들어가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한다. 또는 뭐 토마호크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달리 해석한다면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도 그냥 묵인하겠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에 외과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몸의 한 부위에 그 환부만 살짝 도려내는 거고 우리 몸 전체를 수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전 지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미사일 기지면 미사일 기지, 핵시설 기지면 핵시설 거기만 살짝 외과 수술이 도려낸다는 것인데 네. 그거 할 때는 원래 북한하고 중국이 조중구 군사조약에서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데 네. 그때는 자동 개입하지 않겠다고 네. 중국이 이제 북한과 미국의 어느 레드라인을 하나 설명해 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네. 이 북한의 이 허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요. 또 허풍을 떠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가운데 칼빈슨호 지금 한반도로 향해서 오고 있는데 노동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전 세계가 벌벌 떠는 미 항공모함을 단매에 수장해버리겠다. 네. 글쎄요, 이 전력상으로 볼 때 아직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항공모함을 수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나요? 미국도 네. 항공모함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대략 한 1000km 가까이는 이제 한반도에서 네. 1000km 가까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 항공모함을 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로 쏴야 되는데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걸 쏠라 그러면 스커드 ER이나 아니면 노동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거는 뭐랄까 지대지 미사일이지 움직이는 함선을 맞추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설령 쐈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SM-3 미사일에 의해서 네. 요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